기획부동산 업자들에게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인허가권자들이 그 사업 시행의 진행을 보류를 시켰을 경우에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매도 청구를 당하게 되면 결국은 대부분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프라임경제TV에서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한 특집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주셨어요. 기획부동산들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결할 수가 있을까? 법률 자문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오늘은 그런 방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이 문제를 다뤄주실 법무법인 루츠 음장복 변호사님을 모셔봤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요즘에 어떤가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바쁘죠. 네, 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아무래도 방송 활동도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시 입법 법률 고문으로도 또 활동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많은 부동산 관련 사건도 진행해주고 계신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업자들의 사업지 개입 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매도 청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저희 개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기획 부동산들의 그 행태 지금까지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법률적으로 이 철퇴를 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가요? 여러분들 또 구독, 알림 설정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부동산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기획부동산에 당해서 네,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도 상당하죠. 그렇죠. 기획부동산들은 쪼개기 또는 매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맹지가 아니라거나 또는 일부 지분만 취득해도 자기들이 말한 모든 것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네. 대부분 사람들이 취득을 해죠. 특히 지분 쪼개기가 우리가 이제 도시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네. 등에서 말할 때 그 지분으로 과연 자기가 원하는 것, 소위 딱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목적으로 하죠. 그런데 과소 지분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는 실예로는 정말 과소한 지분들이 많거든요. 과소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적은 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네. 과소 지분을 받은 분들이 기획부동산 업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실질적인 내용을 숨긴 채 네. 결국 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자기들의 이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거짓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이른다고 한다면 업무방해죄도 생각해 볼 수가 업무방해죄. 있겠습니다. 네네네네. 나아가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즉 기획부동산 업자들로 인해서 거짓말로 속아가지고 이 지분을 취득한 사람들은 결국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제를 하고 네. 지급한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그 외에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과소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네. 실질적으로 해당 인허가권자들이 그 사업 시행의 진행을 보류를 시켰을 경우에 거기에 애초에 있던 토지 소유자들은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상대로 역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네. 그들이 행한 그 목적, 과소 지분 쪼개기 비율, 그를 통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매도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법을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 법률에 의하면은
크게는 빈집정비 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는 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세 번째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네 번째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네. 법률에서 매도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정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업 시행자들은 건축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네. 또는 그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동의 여부에 대해서 대답을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 이때는 반드시 문서로서 해야 됩니다. 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의 조합 설립 동의 여부,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 여부에 대해서 촉구를 받은 60일 이내에 그걸 동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답변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답변대로 네. 처리하면 되겠죠. 어. 그런데 그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법은 그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정확하게는 동의를 거부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 60일 답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다시 60일 이내에 그 동의를 거부한 자들을 상대로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해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도 청구권이라고 하게 되죠. 여러분들 또 구독, 알림 설정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 조합 설립 동의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거나 또는 답변을 명백하게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소정의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매도 청구를 당하게 되면 결국은 대부분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 시행에 참여한 분들은 아주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을 계획하고 또 신축해가지고 정말 편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그런 과정에서 그들의 합의가 잘 반영돼가지고 그 건물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이득을 목적으로 했다가 네. 그런 건물을 보게 되면 그 이득도 취득하지 못하고 아. 또 시가가 상승되는 건물을 보면서 많이 마음 아파하죠.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함께 협의하고 사업 시행 진행 과정을 잘 보면서 아주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그러한 건물을 이룩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음장복 변호사님과 함께 모아 주택, 모아 타운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본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프라임 경제 TV를 통해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모아서 한번 또 특집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을 좀 방해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이슈가 있으시다면 저희 프라임 경제 TV를 통해서 제보도 받고 있으니까 많이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편부터는 매주 저희 프라임 경제 TV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 4개의 섹션으로 방송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모아 현장 편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모아 주택, 모아 타운 편이 인기가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 번 준비를 했는데 모아주택 사업구역에서 기획부동산이 근절되도록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앞장서 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공사 현장 편입니다. 작년부터 떠들썩했던 게 뼈대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서 기초 공사 현장을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세 번째로는 분양 현장 편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저희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으신데 올해 어떤 지역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저희가 가장 먼저 좀 빠르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 기업 대출 편에서는 어느 지역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취재해서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라임 경제 TV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부분 궁금하실 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끊임없는 관심 주신다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좋은 정보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우리 음장복 변호사님과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특히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부동산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네. 또한 우리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미끼로 해서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고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정말 법 전문가의 자문을 꼭 취득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프라임 경제 TV도 네. 많이 시청을 하시면서 정보도 많이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희 그러면 프라임경제 TV 모아주택, 모아타운 특집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구독, 알림 설정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